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치과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치과시크릿 19강 내용 시작해보죠. 시작하기 전에 의료행위, 국가통제, 바로잡아, 의료수호 다같이 동참을 해주시고요. 자, 치과시크릿 19강 하기 전에 EBS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하던데 6월 22일 날 씹어야 제맛, 치주질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진짜 명의를 놔두고 프로그램을 찍어서 좀 섭섭하긴 한데, 근데 이제 내용이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할게요. 자,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교합이다. EBS 방송 분석. EBS 방송 분석하고요. 자, 한번 보죠. 자, 19강.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교합이다. 편. 자, 첫 번째. 교합력이 원인이고 세균은 결과이다. 자, 두 번째. 이건 이따가 하고요. 세 번째. 교합 관리가 되면 세균 침투가 어렵다. 입니다. 자, 네이티브 스피커 나오서 발음 한번 해보세요. 纸上得来终觉浅，觉知此事要躬行。 네,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치과에서 왜 세균이 아니고 교합인지를 설명하는 거는 치과 시크릿 01강에서 제가 다 했지만 복습한 의미에서 한번 할게요. 자, 환자가 이를 닦다가 여기까지 열심히 닦고 여기를 안 닦고 여기만 닦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왜 잇몸뼈가 이치아만 녹느냐? 힘이 강해져서 그래. 교합력이. 교합지를 찍어보면요. 교합 간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녹은 게 세균 원인이 아니라 교합력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녹은 거고요. 이 환자의 반대쪽 우측을 보면은 자연치아잖아요. 잇몸뼈 안 녹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뭐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EBS 명의 이 부분을 보니까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발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로 씻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분홍색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닦으니까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칫솔질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죠. 안쪽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안쪽에 보면 위에는 하얀데 뿔이 있는 데는 분홍색이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보는 데가 빨간색이 남을수록 세균막이 많다는 것이다. 오른쪽 어금니가 2개 있는데 여기도 뼈가 없어. 자, 여기까지 보고요.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서 봅시다. 자, 이제 치주과에서는 보통 이 교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주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하죠. 이렇게 잇몸뼈가 녹으면 이를 안 닦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왜 여기까지는 잇몸뼈가 안 녹고 여기 딱 치아와 치아 뿌리 사이만 녹고 다시 또 안 녹고 뒤에는 뭐 조금 녹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를 닦을 때 여기까지 닦고 여기 안 닦고 여기를 닦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이게 녹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녹는 양상은요, 이쪽이 교합 간섭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 교합 유도가 안 나올 확률이 높죠. 7, 6, 5, 4. 요 3번 치아가 지금 좀 보초를 했는데 교합 유도가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자, 세 번째는 이쪽 우측이 없어서 왼쪽으로 편측 제작을 환자가 해서 녹았을 확률이 높은데요. 자, 아까 같이 이런 치아가 있으면 요 모델이에요. 모델에서 보면은 잇몸 모양을 제거를 하면 잇몸뼈가 나오는데, 여기만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를 여기까지 닦고 여기 안 닦고 여기를 닦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실제 이제 요거 모델인데요. 보통 사람은 잇몸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잇몸 위에서 여기까지 닦고 요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를 안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해요. 이렇게 잇몸을 설령 까가지고 잇몸뼈를 직접 닦아도 이 작은 부분을 빼놓고 이를 닦는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환자가 없으니까 제가 비슷한 환자로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치아 뿌리 사이만 녹는 경우는요 거의 99% 교합 간섭이에요. 자 봅시다. 이 환자를 크게 보면은요 우측은 안 녹고 좌측만 녹는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뿌리와 뿌리 사이만 녹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그렇냐. 우측은 교합이 유도가 나와요. 1, 2, 3번 보면 3번 치아 붙어 있고요. 좌측은 보세요. 보철을 하면서 교합 유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어금니끼리 서로 부딪힐 확률이 높고요. 더군다나 대합치가 깨지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교합지를 안 찍어보면 모르는데 자 그 전에 요거 한번 간단히 복습 한번 하죠. 교합 유도 1, 2, 3번 요 송곳니가 닫고 있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 턱을 앞옆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어금니가 옆으로 안 부딪히고 수직적인 힘만 가해지는데 요 3번 치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요 사람 같은 경우 또는 보철을 해서 요 3번 치아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옆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가 부딪혀요. 심하게. 그래서 교합 간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는 경우고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모르고요. 교합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교합지를 찍어보니까 빨간 점이 나오죠. 어때요? 이쪽은 안 나오잖아요, 잘. 근데 이쪽은 보세요. 교합 간섭이 나오죠. 이 교합 간섭이 옆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 치아를 좌우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측방력이 강해져요. 협설로. 그래서 요렇게 잇몸뼈가 녹는 양상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치주과를 전공하신 분이나 뭐 교수님도 잘 모르는데 자, 세균 때문에 녹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치과 시크릿 01강에서 확인할 90세 환자인데요. 치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균 때문에 녹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변이 뼈의 높이가 비슷하게 녹아요. 비슷하게 녹아요. 비슷하게 녹지. 이렇게 녹는 거. 여기는 뼈가 있고 여기는 뼈가 있는데 여기만 녹는다. 이건 이를 닦아서 칫솔질로 접근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교합 간섭에 의한 잇몸뼈가 녹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치주과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모르느냐? 지상증례. 종이지의 윗상이죠. 종이 위로 얻은 지식은 끝종 깨달을 각 얕을천. 결국은 얕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종이 위로 얻은 지식은 얕음을 깨닫게 되고, 절지차사 요궁행, 절지차사, 이것 차, 이렇게 사물, 그 다음에 일사, 사물과 일에 대한 알물, 절이 이제 끝장낼, 절단할 절이에요. 그래서 사물과 일에 대한 사물과 일의 이치에 대한 알물 끝장내려면 요궁행,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궁행을 몸궁행한 행, 몸으로 실천함이 요구된다. 사물과 일의 이치에 대한 알을 끝장내려면 몸으로 실천함이 요구된다. 이게 그 중국 남송시대 대표 시인인 유구가 쓴 시의 구절인데요. 이게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해봤어요. 종이로 얻은 지식은 얕은 것이니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선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게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시험 보냐? 여기를 딱 쓰고 밑에를 가린 다음에 밑에를 써보거나 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하면서까지 배우는 유명한 식구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바꿔봤어요. 책 논문으로 얻은 의학은 얕으니 의학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선 교합지도 찍고 개같이 굴러야 한다. 네? 그러니까 교합지를 안 찍어보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치과 의사들 교합지를 안 찍어봐요. 교합지를 안 찍어보시는 분들이 잇몸병, 치주 질환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교합지를 안 찍어봤는데 자기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명의처럼 개같이 굴러서 교합지도 찍고, 치과 시크릿 1편 보세요. 제가 심심해서 교합지 찍고 이런 사진 올린 거 아니에요.
교합지를 찍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합이 완전하면 잇몸뼈가 녹지 않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년이 지나도 잇몸뼈가 녹지 않는 환자. 치과 시크릿 04강에 보면 나오고요. 자, 10년째 관리한 환자인데 보세요. 이를 엄청 안 닦아요. 네? 이 36번, 37번 사이 보세요. 치석이 있잖아, 치석이. 치석이 있고 옆에 충치도 생겼고요. 여기 충치도 생겼고, 사랑니 요거 빼라고 했는데 빼지도 않고, 환자도 말도 안 듣고, 1년에 한 번씩 치과 오지도 않고, 2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되게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몸뼈 안 녹잖아요. 10년 동안. 네? 지금 뭐 82세인데, 뭐 계속 안 녹게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합 관리를 해주니까요. 자, 반면, 자, 36세 남자 환자 한번 보시게요. 네? 저는 딱 보면, 아, 이 사람 교정해야 되겠네. 바로 진단 나오죠. 왜? 3번차 떨어져 있잖아요. 교정해야죠, 이런 사람들. 자, 36번 보세요. 여기까지 잇몸뼈 있고, 옆에도 있는데, 요 가운데만 녹았죠. 이게 교합 간섭 때문이라니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그러면, 교합 유도가 안 나와요. 더군다나 6번끼리 닿고 있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번끼리 밥 먹을 때나 좌우로 움직일 때, 턱이 움직일 때마다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게. 교합질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이 빨간 점이 좌우로 움직일 때 부딪히는 점이에요. 요게, 이 환자 왜 이러냐? 3번이 물려야 되는데, 교합이 안 되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네? 좌우로 움직일 때 이게 부딪힌다고요. 교합이 좋은 아까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 어미가 안 부딪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너 잇몸뼈 녹은 게 이를 안 닦아서 그래. 이를 잘 닦아라. 백날이 잘 닦아보세요. 이게 안 녹나. 이를 너무 열심히 닦아도 하루에 한 10번씩 닦아도 이거 잇몸뼈 녹습니다. 그건 이제 치과 시크릿 01강에 제가 이제 그런 환자 보여드렸고요. 이런 환자 오면 이를 닦으라고 할 게 아니라, 야, 너 교합이 안 좋으니까 너 교정해야 되겠다. 교정해야 될 환자를 왜 이 닦으라 그래요? 이 닦는 거 별로 그렇게 이제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9강의 내용 핵심.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닌 교합이다. 교합력이 원인이고 세균은 결과이다. 네, 교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여기만 녹는 거예요. 세균은 결과예요. 교합이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잇몸이랑 그 잇몸뼈 세포가 자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해지니까 세균이 그리 들어가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아파트 벽지에 곰팡이가 꼈어. 벽지에 곰팡이가 낑겨서 이제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럼 벽지가 알록달록하게 변색이 됐어요. 그럼 변색이 된 원인이 곰팡이입니까? 네? 변색이 된 원인이 곰팡이에요? 아니잖아요. 집 안에 어디 건축이 잘못되거나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물이 새고 습도가 높으니까 그런 환경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곰팡이나 세균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과, 세균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합이라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야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지구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이 얕아서 그래요. 왜? 잇몸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더라 라고 남한테 전해서 들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전해 들은 거잖아요. 남의 생각을 빌려서 한 거잖아요. 뭐 우리 지구인들은 대부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절지차사,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요 궁행, 몸으로 행동해야 돼요. 저처럼 교합지 찍어야 된다고요. 교합지 찍어야지 안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합 관리가 되면 세균 침투가 어렵습니다. 아까 보셨죠? 치과 시크릿 04강에 나온 80세 환자. 교합 관리가 완벽하니까 세균 침투가 안 돼요. 전체 시스템이 좋으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치과는 이렇게 큰 그림, 교합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작은 세균을 논할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세포 치유학이 아니라 이 교합면에 교합지를 찍어서
교합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쪽에 교합 간섭이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쪽 교합 유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좀 명의가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그런 얘기 할까봐 치과 시크릿 1편 64쪽에 제가 써놨어요. 북미 인류 치대에서는 교합 검사를 필수로 한다. 네? 이렇게 교합지 찍어서 봅시다. 이렇게 교합지 찍어서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 이런 거요. 캐나다나 미국 북미 치과 대학에 조금 수준이 높은 치과 대학에서는 이렇게 교합지를 찍는 것을 본과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치고요. 이러한 교합지 검사 결과가 엑스레이 소견보다 더 중요한 진단 자료로 여기고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공보이 때부터 이 짓을 해왔어요.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잇몸병 환자가 오면은 교합지를 찍어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다가 2006년도에 공보이 끝나고 유럽 배낭여행 여기 독일 갔잖아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직관하러 갔을 때 프라하에서 제니퍼라는 캐나다 치대생을 만나서 제가 생각하거나 듣거나 제가 행하는 행동들이 상식에 맞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이 책에 썼어요. 이 책에. 그래서 교합지 검사를 좀 합시다, 여러분. 이만 마칠게요. 자, 이지엔.